고양이 가면을 쓴 여자가 남자로 변장하고 농구 코트로 달려가 날아올라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을 발로 차고 연속 발차기로 공격합니다. 마지막 주먹을 날린 후 하늘의 심판이 악당들을 벌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민으로 수많은 권투 경기에서 우승한 전 여자 권투 선수였지만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일부러져야 했습니다. 결국 사건이 밝혀지면서 국가대표에서 탈락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민은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하지만 지금 학교가 얼마나 엉망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학교를 휘젓고 다니며 패거리를 지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선생님들도 무시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수강이며 학교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학생입니다. 아버지는 정부 관료이고 어머니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이며 삼촌은 경찰서장입니다. 수강은 집안의 배경 덕에 제멋대로 자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학우들을 괴롭히는 것을 놀이로 여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지민이 첫 출근한 날, 동료는 그녀에게 수강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영상을 보여주며 그가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 매번 처벌을 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료는 지민에게 괜히 참견하지 말고 수강 앞에서는 모르는 척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수강이 학우를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강은 학우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지민은 직장을 지키기 위해 눈 감고 넘어가려 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을 보고 결국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학생들은 멍청한 척을 한 후 일단 위기를 모면했고 지민도 자신의 진짜 실력을 숨길 수 있었다. 구출된 학생의 이름은 진우였다. 그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어느 날 학교 앞에서 할머니가 주먹밥을 팔고 있을 때 수강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진호는 그들에게 맞는 샌드백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이어갔다. 진호는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진호는 수강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다. 진호는 지민이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도와달라고 간청했지만 지민은 아직 수습 기간 중이라 바로 도와줄 수 없었다. 지민은 집에 돌아온 후 이 문제로 계속 고민했다. 정의감에 불타올라 그녀는 결국 교육부에 고발 편지를 썼다. 다음날 아침 지민은 수강을 찾아가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오히려 지민에게 꺼지라고 하며 주먹 맛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했다. 방법이 없던 지민은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수강의 어머니가 아들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장에게 찾아와 고발자를 찾아내 감옥에 넣겠다고 선언했다.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교장은 꼬리를 내린 개처럼 투사자를 나오라고 애원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원치 않았던 지민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인정했다. 수강의 어머니는 그녀를 심하게 욕했고 지민은 고개를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수강은 교장에게 지민을 해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그녀에게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지민은 편의점에 혼자 앉아 낙담하고 있었는데 수강과 그의 친구들이 그곳을 찾아왔다. 수강은 그녀를 붙잡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게 한 뒤 자신과 밤을 보내라고 강요하며 말을 잘 들으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부여사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지민은 그렇게 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 그 나쁜 놈을 때려주고 싶었다. 다행히 편의점 직원이 제때 말려서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료는 그녀에게 더 이상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수강의 집안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보잘것없는 그들이 어떻게 맞설 수 있겠냐고 왜 낯선 사람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포기해야 하냐고 말했다. 시모는 풀이 죽어 길을 걸었다. 재능은 있지만 펼칠 곳이 없어 결국 그 나쁜 놈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지민은 취객과 부딪혔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취객은 득세하며 그녀를 때렸다. 지민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을 따라야만 하는지. 지민은 마음속 응어리를 풀었다. 내면의 야수가 깨어났다. 그녀는 주먹 한 방으로 취객을 쓰러뜨린 후 고양이 가면을 쓰고 농구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수강을 찾아가 흠신 두들겨팼다. 수강도 싸움을 좀 했지만 지민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다행히 경찰이 나타나 지민은 도망쳐야 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해소되자 땅에 누운 지민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반 학생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도 수강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였고 그래서 복수할 날을 꿈꾸며 권투 코치를 찾아갔어요. 그는 지민의 싸움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우상으로 삼게 되었죠. 다음날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 수강을 때렸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고 그를 미워하던 학생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수강은 크게 망신을 당해 분노했지만 학교 내 누군가가 저지른 일임을 알고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는 진호에게 분풀이를 하며 옷을 벗기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2그릇의 라면을 싸오도록 시켰고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도록 맞겠다고 협박했어요. 진호는 두려움에 떨며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정민이는 식당 아르바이트 중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 지민에게 알립니다. 정민이는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호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진호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수강과 친구들은 당구를 치고 있었고 가면을 쓴 지민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둘은 곧바로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수강은 지민의 가면을 벗겨 그 뒤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려 하지만 지민에게 심하게 맞습니다. 그때 칼을 든 진호가 달려듭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진호는 수강을 죽이려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민은 진호를 막으려다 손을 내입니다. 진호는 너무 무서워서 미쳐버렸다. 그는 고통스럽게 소리치며 수강을 안말하고 욕했다. 이제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진호가 미친 듯이 행동하자 시민은 매우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그 순간 수강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왜 그 사람이 자신과 대립하면서도 진호를 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날 수강은 모든 출입구를 막고 각 학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의 왼손이 다쳤으니 학교에만 있으면 반드시 들통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아무런 정보를 찾지 못하자 수강은 점점 인내심을 잃고 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 복도에서 끌고 다니며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 자진해서 나서지 않으면 매일 학생들을 괴롭히겠다고 위협했어요. 며칠 동안 찾아도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상대방의 키가 약 1m75 정도라는 것만 알게 되었고 그때 수강은 지민이 학생들을 피하려고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바로 그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추측했어요. 수강은 지민을 협박해 자신과 싸우라고 강요했어요. 만약 그녀가 거부하면 그는 진호가 칼을 들고 있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 신고해 그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위협했죠. 지민은 자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바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지민은 진호의 전학 신청서를 받게 되었고 이전에 진호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전학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걸 기억하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진호의 집을 찾아가 이유를 알아보려 했고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실수로 가면 쓴 사람을 찌른 것에 대한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진호의 고통을 본 지민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를 꼭 안아주며 남은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며 진호를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는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과 괴롭힘꾼 수강의 권투 시합을 알리는 현수막을 붙였다. 모든 학생들은 그 악당을 물리칠 영웅을 응원하기 위해 고양이 가면을 사러 갔다. 시합날 모든 학생들이 경기장 아래에 모였다. 지민은 싸우러 왔다. 모두의 응원을 보고 그녀의 열정이 끌어올랐고 영광스러운 전투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이번에는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시합 전에 진호가 그녀를 응원하러 왔다. 지민은 그를 안았다. 그는 깨달은 듯 이 느낌은 지민이 그를 안아주었던 느낌과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지민이 바로 고양이 가면을 쓴 사람이었다. 시합이 시작되었다. 첫 라운드부터 수강은 맹렬하게 싸워 지민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 시합 전에 그가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술이든 체력이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지민은 그의 연속 공격을 막을 수 없었고 그는 뛰어올라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그 후 그녀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렸다. 지민은 수강을 붙잡아 제압하려 했지만 결국 발길질을 당했다. 시합 중에 지민의 머리가 풀렸다. 모두가 입을 벌리고 놀랐다. 그들이 숭배했던 영웅이 여자였다니. 아래 관중들은 모두 그녀를 응원했다. 수강은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면을 벗기려 했다. 그가 매우 의기양양해졌을 때 지민은 기회를 잡아 공격했다. 체력 차이가 난다면 기술로 승부를 볼 것이다. 지민은 뛰어올라 수강의 머리를 잡고 그 후 고양이 가면을 벗었다. 오늘 그녀는 수강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를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관중들은 열광했다. 지민은 모든 힘을 다해 수강을 공격했다. 교장은 수강의 부모에게 보복당할까 봐 걱정하며 지민에게 멈추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교장의 말을 무시하고 수강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주었다. 결국 그를 경기장 밖으로 날려버리고 진호 앞으로 끌고 가 사과하게 했다. 영화 마지막에 지민의 격려 아래 수강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은 차례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다. 언론은 즉시 주목했다. 여론의 압력으로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수강은 마침내 적절한 처벌을 받았다. 이상이 영화 내 선생님은 1등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다면 1번, 그냥 그랬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